자,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9월 5일입니다. 자, 청월 에셋, 청월 에셋 대표 문경무입니다. 예, 제가 사업자 등록을 이제 상호를 갖다 청월 인베스트먼트나 에셋으로 이렇게 상호를 좀 변경을 할까 했었는데 아무튼 최종적으로 청월이 이제 블루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계정에 써왔던 제 닉네임 그대로 유지하고 청월 에셋 플러스나 청월 인베스트먼트 둘 중에 지금 결정을 할까 합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상호 변경은 안 했고요. 기존의 우리경제연구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어찌됐든간에 저는 이제 한국경제TV 와우넷 전문가 데뷔를 앞둔 시점에서 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최근 들어서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지금 오늘도 상당히 안 좋아요. 이번 주가 이제 추석 우리 한가위 추석 명절 시즌이 이제 다 이번 주 말이기 때문에 추석까지 전반적인 관망 분위기 속에서 항상 큰 명절을 앞두고 구정이든 설날이든 추석이든 간에 그 한 주는 전체적으로 장이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간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히 관망 분위기입니다. 이미 이 큰 손들 소위 말해서 CFD 계좌를 활용하는 큰 손들 100억 이상의 전문 투자자들은 이미 주식을 다 팔았겠죠. 예, 팔았을 거고 투자자별로 보더라도 국내 메이저 기관 투자가들 뭐 증권회사나 투신 뭐 국민연금을 포함한 메이저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외국계 투자은행들 외국인들이죠. 이런 메이저 투자자별 동향을 보더라도 메이저들도 주식을 거의 명절 시즌에는 거래를 별로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상 뭐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는 관망 분위기 속에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예,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오늘도 1.4%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30분봉을 띄워놨는데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최근 3주 만에 가장 낮은 주가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8월 19일부터 30분봉을 띄워놨는데 기준선 하단을 이탈했습니다. 그죠? 지난 8월 29일 날 30일 날 기록했던 하단 780선대 라인을 이탈하면서 현재 12시 42분 현재 774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1.4% 가까이 하락을 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통주 위주의 코스피는 그나마 반발 매수세가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들어오면서 2400선대를 사수는 하고 있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누이 언급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체감지수가 가장 중요한데 체감지수가 상당히 지금 최악이라는 겁니다. 지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벌써 14년 전이네요.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또 1300원대, 1350원대 환율이 14년 만에 지금 최대치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한 300억 달러 수준까지도 300억 불 수준까지도 무역수지 적자 폭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머징 국가 내에서도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컸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펀더멘탈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최근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펀더멘탈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되발 악재, 뭐 미국 패드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국
패드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좌충우돌 이렇게 커플링되는 어떤 분위기였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유독히 낙폭을 키운 이유는 뭐냐면 결국 펀더멘탈 문제, 결국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의 재무구조라든지 실적이 악화된 거예요. 결국 재무구조보다는 실적이 악화된 거죠. 그죠?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신저가로 깨지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이런 약세 기조가 지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장이 천수답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면 약세 시장이 작년 2021년 이후에 약세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1년 8개월 동안 약세 시장이 지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갈수록 악재는 더 터지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여러 가지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모든, 위기가 촉발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까지, 에너지난이 심화되면서 유럽이 상당히 지금, 유럽이 붕괴되고 있고, 그죠? 2010년도에 피거스 나라들의 어떤 지금 붕괴 이후에 10년 만에 유럽이 이 러시아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부터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럽니다. 지금 에너지가 말도 못하게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LNG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독일 경제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든지 이 동유럽, 서유럽, 유로존 국가들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 패드까지 파월의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 패드의 금리 인상이 빅스텝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을 또 놓고 보면은 지금 10년 14년 만에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하면서 무역 수지가 펀더멘탈에 결국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에 펀더멘탈이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식은 하셔야 되고,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코스닥이 1.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부 이 철강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텔이라든지 뭐 세아특수강, 풍산이라든지, 그리고 이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렇게 재련 업종들, 철강 업종들은 오늘도 상당히 초강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시장에. 그리고 그 상사 관련주들이 있죠. 이제 인터내셔널로 다 바뀌었는데, 옛날에 LG 상사라든지 현대 상사에서 다 탈바꿈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LX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무역 관련주들인데, 환율이 강하면은 환율이 상승할수록 이런 인터내셔널, 이 상사 관련주들은 상당히 수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50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극히 일부 종목들 쪽으로 제한된 랠리가 56, 대부분 종목들이 한 70% 이상이 신저가인데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 방산 관련주들,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뭐 하나그룹주들, 그리고 일부 방산주들, 이런 방산주들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업종들은 지금 고공행진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발주를 갖다가 이연 수요가 나오는 겁니다. 선박은 어차피 계속 수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물동량의 80% 이상이 선박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형 유조선을 비롯해서 LNG선을 비롯해서 이 벌크선이라든지 건화물선이라든지 이 조선주들은 이제 15년, 20년 주기에 교체 주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이 결국은 주도주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던 업종이 조선주들, 피팅주들, 조선 기자재 업종들, 이런
근데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철강주들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철강제 가격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항상 위험 수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철강주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쫓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배가 없으면 세계 경제가 셧다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는 바닷물에 띄우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뭐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가 수명이 있듯이 이 조선도 수명이 있는 겁니다. 최대 수명이 30년까지는 쓸 수 있지만 보통 한 15년 쓰면은 이제 노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15년 이상의 배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올해가 2022년 9월인데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주도주로 부각이 될 것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조선주들은요. 그래서 눌림 몫이 매수죠. 바이앤 홀드 전략으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눌림 몫이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한번 많이 먹어야죠. 2005년도 당시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이제 한국조선해양으로 바뀌었지만 연봉을 보면 2005년도에 얼마큼 올랐어요? 어마어마 14,000원에서 45만 원까지 갔어요. 그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한번 볼까요? 자, 중소형 선박을 독식하고 있는 1000톤급 미만의 중소형 선박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그런 회사가 현대미포조선이라는 회사인데 현대미포가 보시면은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한 7,000원대 있었습니다. 7,000원대. 한 5,000에서 7,000원 사이에 있던 종목이 20만원까지 갔어요. 한 20배 올랐습니다. 20배. 한 30배 올랐어요. 30배. 얼마 만에? 그때 한 3년 만에 한 30배 올랐어요. 성강밴드, 그럼 피팅사들 한번 볼까요? 배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관이음새, 피팅 회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조선 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더 올랐죠. 송강밴드라는 회사가 그때 1,000원, 2,000원밖에 안 됐던 회사가 얼마까지 갔냐면 4만 원까지 갔어요. 한 몇 배예요? 1,000원 기준으로 한 40배 갔죠. 그래서 이런 업황 사이클을 잘 보면은 정말 막말로 떼돈을 버는 겁니다. 떼돈을 버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업종이 2차 전지, 소재,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런 종목들이 대박이 났었죠. 그죠?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뭐예요? LNF. 대표적으로 LNF 아닙니까? LNF가 제일 많이 올랐을 거예요. LNF라는 종목이. 그죠? 연봉을 보세요. 연봉을. 월봉을 보세요. 월봉 한번 볼까요? 14,000원밖에 안 됐던 종목이 팬데믹이 터질 때 LNF가 고점에서 5만원짜리가 14,000만원대 초반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죠? 팬데믹이 있을 때 이렇게 폭락을 하고 여기 14,000원 밴드, 만원대 중반 밴드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있던 종목이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쭉 뻗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만원도 안 되던 회사가 10배가 갔어요. 10배. 템버거죠. 템버거라고 그러죠. 햄버거가 아니라 템버거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템버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요 박스권 내에 갇혀있는 그런 종목들,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잡았으면 LNF 같은 경우도 10배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배. 정말 그러니까 계좌의 한 절반 정도는 이런 대박이 한번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업황을 잘 보면 이렇게 대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LNF.
2차 전지는 이제 보급률이 미국 같은 경우가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에서 7%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밖에 안 되고요. 간단히 말해서 이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그 뭐 주위에 2차 전기차 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내연기관차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2차 전지 업종이 끝난 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많이 올랐죠. 예, 10배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옥석을 가리고 2차 전지 이 소재 업종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배터리를 판매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 글로벌 빅3 우리나라 빅3 회사들 SK 이노베이션까지 뭐 중국에는 세계 최대 1위 CATL이 있지만 여하튼간 중국이 지금 한 25%까지 지금 자동차 전기차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전기 버스까지 세계 글로벌 기준으로 10%가 안 됩니다. 미국이 한 5%에서 7%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3%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그래서 2차 전지는 필수 주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 예. 2차 전지가 필수 주도로 갈 수밖에 없고 저는 2차 전지 업종과 전기차 업종과 지금 보시면은 조선주, 철강주, 그다음에 방산업종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 한국 항공우주를 비롯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시면 에너지 위기이기 때문에 OCI를 비롯해서 대체 에너지 관련주, CS 풍력 대표주인 CS윈드라든지 OCI,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주도주군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당분간은 시장이 여기서 뭐 글로벌 금리 인상이 멈추고 다시 금리 인하로 어떤 시그널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렇게 시장 형태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투자자별 동향도 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봐도 뻔합니다. 예. 지금 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620억, 120억 매도를 하고 있고 그나마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안 빠지는 게 현물 선물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지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730억 정도를 사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유독 많이 빠진 거는 지금 외인과 기관들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왜곡을 받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최근 30분 봉상 저점을 깨버렸고요. 3주 동안 저점을 깨버렸고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30분봉 저점을 깨면서 지금 780선대를 이탈했어요. 네. 780선대를 이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번 주가 이제 지나면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 메이저급 투자자들은 거의 매매를 안 한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관망 분위기 속에서 어떤 강력한 이벤트가 나오기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하락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징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도 코리아 SE는 오늘도 상입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치면서 개별주들 시가총액이 1000억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극소수 소형주들의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테마주로. 예. 오늘은 뭐 390만 주나 잔량이 쌓였습니다. 코리아 SE. 예. 코리아 SE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예, 재복구 관련주입니다. 지금 태풍 흰남도가 북상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까지 볼 수 없는 그런 위력의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이 지금 관련주들 복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리아 SE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예,
복구 관련주잖아요. 예, 토목이라든지 이런 관련주 건설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요. 일부 세력들이 끌어올리면서 뭐 2,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3배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보세요. 예. 2,000원대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그죠? 2,000원대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렇게 2,000원대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위로 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냥 위로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급등 세력은 뭐예요? 예, 요 급등 세력은 이 급등 세력은 뭡니까? 코리아 SE를 끌어올리는 주체 세력은 뭐예요? 결국은 일부 세력이겠죠. 뭐 1,000억밖에 안 되면 뭐 마음만 먹으면 상한가 할 수 있죠.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주식이란 게 이런 매력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의 끈을 못 놓는 겁니다. 예, 개별주들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2배, 3배씩 올라 버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로또 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로 들어가 가지고 이걸 먹을 수 있는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로또보다도 더 힘들어요. 2,400개 종목 중에서 코리아 SE를 지금 이틀 2연상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3연상이네요. 3연상. 예. 거의 3연상을 치는데 어떤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한가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흰남도라는 태풍이라는 어떤 이벤트 트리거가 있었잖아요. 태풍이라는 트리거가 있었기 때문에 코리아 SE가 나온 겁니다. 그죠? 태풍이라는 보세요. 태풍이라는 강력한 그죠? 강력한 지금 몇 년 만입니까? 강력한 태풍이 부상이 되면서 그죠? 태풍이 부상이 되면서 이게 어떤 모멘텀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죠? 모멘텀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흰남도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종목이 급부상할 수 있는 거는 여하튼 간에 제가 봐서는 어떤 특정 세력이 어떤 수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봐서는 어떤 트리거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하튼 간에 이런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여하튼 간에 그만큼 시장이 아사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말로. 보세요. 전부 다 지금 보시면은 일부 종목들 시가총액이 약한 종목들 오늘은 뭐 그렇습니다. 예, 재복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뭐 코리아 SE, 삼성 SNC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뭐 석유 관련주들도 최근에 뭐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특정 시가총액이 적고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 쪽으로만 어떤 매기가 대성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그날 이 지금은 어떤 전문 투자자들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트레이더들이 먹는 장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언급드렸죠. 시황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만원에서 8만원까지 따블이 나버렸어요. 몇 달 만에? 2개월 만에 7월 13일 날 보세요. 4만원이었잖아요. 4만원. 근데 2개월 만에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응? 네.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시가총액이 이게 얼마짜리냐면 시가총액이 4조 2천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조 원대에 있던 종목이 4조 원대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죠?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된 거예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과거에도 주가가 12만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12만원까지 간 적이 있긴 한데, 그죠? 어찌든 가긴 갔는데, 연봉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진 적이 별로 없잖아요. 예. 거래량 터지면서 최근 들어서 뭐 만원대에서 무려 8배가 갔어요. 이것도 템버가 나오겠네, 정말로. 예.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2조 원대가 넘는 그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랑 비슷한 종목인 방산주인 한국항공우주 한번 볼까요?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하면서 강조했던 종목인데, 그때 3만원대에 있었어요. 3만원 초반. 2만원대 후반에 3만원 초반에 있던 종목인데 지금 얼마까지 갔어요? 이것도 더블 났어요. 그죠?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이 작년도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얼마였냐면 2만원대 있었어요. 그때는 제일 높은 가격이 유튜브 하고 나서 제가 추천하고 나서 38,000원까지 갔는데 다시 28,000원까지 내려왔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지금 우측으로 나오고 있죠. 이만큼 주식은 무서운 겁니다. 이것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이게 6조 원짜리인데, 6조 원짜리. 3조 원대, 2조 원대 있다가 지금 6조 원까지 2배, 3배가 올랐어요. 왜 오르냐면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이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왜? 2015년부터 7년 동안 주가가 어려웠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국항공우주가 영문으로 KAI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네. 한국항공우주.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두 종목 다 더블이 나버리잖아요. 이렇게. 예. 몇 프로? 200% 이상. 200% 이상 가버리잖아요. 그죠? 200% 이상 가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20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자, 강력한 에너지가, 그죠? 강력한 에너지가 이쪽에 분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지금은 주도주도 없고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여서 그래요. 테마성으로 움직여서. 그래서 여하튼 간에 어쨌든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은 방산을 빼고 이렇게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이런 방산주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조선주들, 일부 이 조선과 관련된 철강주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안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네,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무튼간에 충분한 준비가 돼 있었고 그동안 7년 동안의 기나긴 조정을 보이면서 7년 동안의 기나긴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투자자들의 눈물이 있었어요. 이 종목들도. 그죠?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근데 2020년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짝꿍댕이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어디서? 여기서 충분히 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3만원 미만에서 28,000원대에서 충분히 살 기회를 줬습니다. 최바닥에서는 못 샀더라도 요때 16,000원에는 못 샀더라도 2만원대 후반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럼 편안하게 이 종목으로 편안하게 어떻게? 주가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편안하게 이런 종목으로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 상태예요, 지금.
항공우주도 그렇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 전망 자체가 좋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까지 7년 동안 얘네가 엄청난 기술력을 연구 개발을 했던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포던 뭐 예를 들어서 항공기던, 그죠? 훈련용 항공기던, 그죠?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폴란드하고 이번에 수주한 금액이 20조입니다. 20조 원을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테마성으로 그냥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났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주식을 여러분들이 너무 트레이딩 쪽으로만 하시지 말고 어떤 업황 사이클이 도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업황 사이클이 도는 종목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죠. 한국 항공우주 오늘 제가 유망주로 한번 보시라고 한국 항공우주하고 아까 뭐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망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쫓아서 하는 건 아니고 눌림목을 줄 때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항공우주도 그렇고 눌림목을 줄 때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54,000원 한 6만원 깨지면 들어가면 되겠네요. 한 58,000원대 라인에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월요일인데 불구하고 지금 태풍 흰남도 북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의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빠지고 지수도 52주 신저가로 더 급락을 해버리고 있고 종합주가 지수도 지금 30분 봉상 최저점 어려운 그런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여러분께 눈이 언급 드리지만 주식은 팔지 않으면 손실은 보는 건 아닙니다. 팔 때까지는 손실이 아니에요. 그냥 전광판에 여러분들 그 단말기나 휴대폰에 마이너스로 찍힐 뿐이지 그걸 매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손해본 건 아니에요. 기분은 나쁘죠. 손실 금액이 막 30% 40% 되면 기분은 나쁘지만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면 한국 항공우주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월봉을 보세요. 아니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때 10만원대 산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10만원대 사가지고 항공우주가 7년 동안 빠지면서 16,000원까지 빠졌을 때 거의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지고 있으니까 중간에 바닥에서 물을 좀 탔으면은 이제 빠져나오고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이미 평균 단가를 한 4, 5만원대로 맞췄으면 이미 6만원이니까 플러스 20% 30% 나왔잖아요. 주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을 마켓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인데 타이밍을 어떻게 맞춥니까? 설사 꼭대기에 물렸더라도 삼성전자를 지금 8만원 9만원대 사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손절매 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최종적인 어떤 포커스는. 그래서 견뎌내시고 조금만 이겨내시면 여러분들 지금 햇볕이 이제 어둠이 지나고 좋은 이제 서광이 비칠 날이 올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